안녕하세요. 강리치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또 주말이 되었어요. 네. 휴일에 여유로움이 참 좋은데, 저는 이상하게 요즘 이렇게 어깨하고 목이 조금 많이 아파가지고, 눈이 너무 아파가지고, 제가 책을 읽기가 좀 어려워서, 이렇게 조금 며칠 뛰었다가 들어왔습니다. 네, 요즘은 이제 밤에 웬만하면 날씨가 되게 선선하고 시원해서 남편이 이렇게 그 운동을 하려고 해서 저도 너무 좋아서 따라가가지고 운동하고 하거든요. 네, 날씨도 좋고, 네, 운동하기도 좋으니까 여러분도 한번 나가서 걸어보세요. 걷다 보시면 또 힘도 생기시고, 그리고 의욕이 많이 생기는 걸 느끼실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 화이팅하는 10월 이제 맞이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내일이면 10월이잖아요. 그쵸? 자,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책은요, 센서티브라는 책인데, 요거는 이제 감정에 대한 그 얘기를 써놓은 거예요. 네, 제가 항상 자기계발서를 굉장히 좋아해서 읽었었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저는 제 자신을 좀 일으키기에 주변에서 누군가와 얘기할 사람이 없었고, 그리고 제가 이제 좀 생각을 좀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제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기보다는 제 자신에 대해서 생각은 잘 못하는데, 부자가 돼야겠다는 그런 끊임없는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자기계발서를 읽음으로써 나를 부추겨 올리고, 그리고 어제 읽었던 그 셀프 리더십, 제프 베조스, 아마존의 CEO 제프 베조스가 그 직원들에게 하는 셀프 리더십 을 통해서 저는 제 자신을 스스로 감정을 돌봐야 됐고, 그리고 내 자신을 조금 더 리드를 해야 되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자기계발서를 읽고 제가 항상 그 부자가 돼야겠다, 성공해야겠다 이런 게 있는 반면에 제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는 이런 책들을 끊임없이 찾아 헤맸어요. 분명히 내 자신을 셀프 리더십으로 내 자신을 리드를 하려면 감정을 어떻게 건드려주고 감정을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내 스스로가 찾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런 감정을 다룬 그런 책들도 같이 병행을 해서 이제 구입을 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좀 답도 얻고, 그리고 이제 제가 개인 상담을 통해서 많이 회복을 시키는 방법을 찾아다녔어요. 그러다가 제가 요즘 또 감정에 대해서 어떤 책이 좋을까 하다가 이 책이 좀 눈에 띄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서점을 가서 이 책을 딱 보자마자 이 책에 대해서 다뤄주면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공감을 하겠구나. 아, 나도 저런데, 나도 그런데. 이 책은 민감한 사람을 위한 섬세한 심리학에 대해서 다룬 책이에요. 이 속에 있는 저자가 일자 샌드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 또한 민감하게 태어났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어렸을 때 이제 부모가 이혼을 했고, 그 다음에 그때 이제 받은 슬픔과 상처를 가지고 성장을 한 거예요. 성인이 됐을 때 그 사람은 자기가 갖고 있는 그런 어떤 고통스러운 기억들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부정적인 감정을 해소하기 위해서 심리치료를 받았대요. 그리고 누군가하고 이제 더 깊은 차원으로 이제 자기의 감정에 대해서 이제 알아내고, 그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분 또한도 이런 책을 발간한 거겠죠. 네. 그래서 이분은 지금 심리치료사로 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상담 지도사, 그리고 지도교사, 지도교수로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분은 덴마크 사람이기 때문에 덴마크 국립교회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굉장히 자기 자신이 민감한 성향의 소유자라고 인정을 했고, 그 다음에 복잡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어떤 출구를 찾지 못하고 갇혀버린 그런 좌절감을 경험했다고 이제 고백도 했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이분은 페이스북이나 아니면 블로그 활동을 통해서 각각의 민감한 사람들과 소통을 하면서 그 자기 자신에 대한 그 소중한 존재감에 대해서 깨달을 수 있도록 돕고 있다고 합니다. 저도요, 여러분, 굉장히 민감하다고 얘기를 듣던 사람 중에 한 명이고, 아, 예민해. 근데 어렸을 때는 예민하다,
그리고 민감해. 이런 소리에 굉장히 저는 또 예민하고 자극을 받았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저희 가족은 오빠, 언니, 저, 그 다음에 터울이 한참 있는 남동생이 태어났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 저는 오빠, 언니가 받았던 혜택에 대해서 굉장히 심하게 좀 불만? 오빠는 남자고 남아 선호 사상에 있는 우리나라에서 아빠가 거의 오빠는 뭐든지 다 해줬던 사람이 뭐든지 다 해줬어요. 브랜드로 다 입히고 오빠가 원하는 거 다 해주고, 그리고 언니는 또 저보다는 욕구가 조금 덜했다고 할 수도 있는데 저희 가정에 저보다는 언니의 성향이 더 맞았던 거겠죠. 이거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맞고 틀리고의 문제가 아니라 욕구가 더 왕성하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라고 해요. 왜냐하면 저희 가정의 성향에 맞는 사람들과 있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묻어놨던 거고, 저 같은 경우는 내가 좋아하는 기호가 우리 집의 그런 분위기하고는 사뭇 달랐기 때문에 저는 그거를 요구하는 사람의 입장에 처해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욕심이 많고 좀 언니한테 좀 질투를 하고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듣고 자랐어요. 네. 그리고 언니한테 댐빈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자랐기 때문에 저는 항상 민감하고 예민한 사람으로 느껴지기가 딱 좋았던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7년 차이가 나는 남동생이 딱 태어났을 때는 아빠가 남아 선호 사상이 강했던 분이기 때문에 제가 태어났을 때 뱃속에서부터 전 남자라고 생각을 했대요. 근데 제가 딱 태어나자마자 아빠가 화가 나서 문을 딱 박차고 나가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차별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조금 관심의 대상에서 벗어났을 수도 있고, 근데 그러다가 7살이나 차이 난 남동생이 딱 태어났을 때는 저도 그때 초등학교 1학년이었거든요. 네. 근데 아이가 태어났을 때, 남동생 태어났을 때 전 너무 예쁜 거예요. 애기니까 너무 예쁘고 하는데 모든 사랑과 관심이 남동생한테 딱 또 쏠리는 거예요. 거기에서 저는 또 남동생이 7살 차이는 나지만 저한테 많이 덤볐어요. 저는 스트레스가 너무 많았어요. 제가 받은 스트레스는 위로 아래로 가중이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머릿속은 항상 빤할 날이었고 여기서 맨날 전쟁이 치러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도 그때의 기억으로 저는 사실 좀 힘들기는 하는데, 이거는 가족도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아요? 제 방송을 이렇게 들으시면 여러분도 저한테 공감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누군가한테 얘기하기가 참 어려워요. 왜? 성인이 됐기 때문에 그런 감정 처리는 자신이 본인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누군가가 그것들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부분에서 저처럼 똑같이 완벽하게 공감을 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이런 것들을 제가 이렇게 입 밖에 오픈을 하면서 여러분은 맞아, 나도 그랬어, 나도 얘기하긴 그랬지만 어렸을 때 이렇게 우리 형제들 사이에서 나는 이렇게 좀 느낌도 있었고 예민하다고 했고 내가 얘기하는 건 다 별로라고 했어. 이렇게 공감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공감 못 받으셨죠? 네. 물론 그러신 분들도 있어요. 예전에 제가 어떤 그 학교를 다닐 때 제가 이제 대학도 이제 방송대 영문과를 좀 다니다가 졸업은 하지 않고 이제 나왔는데, 거기에서 이제 알게 된 그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 어렸을 때부터 사랑을 굉장히 듬뿍 받았던 친구예요. 근데 그 친구가 이제 남자였는데, 그 친구의 동생이 있는데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그 동생을 이제 우연히 알게 돼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렸을 때 온갖 사랑을 많이 받은 게 오빠래요. 근데 자기 자신은 그래서 오빠가 용돈을 받아서 책 속에 이렇게 막 껴놓은대요. 그러면 책장에 막 껴놓으면 자기는 그거를 쏙쏙 빼가지고 그 돈을 자기가 썼다고 합니다. 근데 썼는데 오빠가 어떻게 오빠한테 화가 나지 않았냐, 오빠가 사랑을 많이 받으면 좀 동생의 감정을 잘 모르지 않냐 했더니, 언니 저는 그래도 오빠가 저를 제일 많이 사랑해 줬어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족들이 사랑을 해주는 게 하나도 질투가 나지 않고 화가 나지 않았다고. 저는 그랬을 때 되게 부러웠어요, 사실. 왜냐하면 저희 오빠나 언니는 저를 그렇게 막 사랑해주는 동생으로 막 챙겨주고 하지 않았거든요. 그냥 다
뭐라 그럴까? 저는 제가 혼자 자생을 해야 됐고, 언니랑 오빠는 엄마 아빠가 되게 많이 그래도 관심을 가져주고, 그리고 언니 같은 경우 성향 자체가 좀 뭔가를 막 요구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용돈을 받아도 그냥 그날 가서 써버리고 그냥 그렇게 편안하게 하루하루 보낸 사람이었는데, 저는 용돈을 받아도 그거를 모아가지고 제가 원하는 옷을 사거나 아니면 제가 원하는 것들을 했어요. 그거부터가 달랐죠. 근데 제가 오빠는 맨날 아빠가 다 해주는, 막 원하는 거 다 해주고 나도 하고 싶은데 이러는 게 있었을 때 몰라줬어요, 제 마음을. 그래서 그런 걸 딱 들었을 때 되게 좋았겠다. 되게 좋았겠다. 사랑을 받은 만큼 사랑을 동생한테 나눠주는 모습을 보고 되게 좀 괜찮은 친구라고 느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제가 민감해지는 부분은 원래 타고난 성향 자체가 조금 탤런트적인 기질을 많이 갖고 태어난 사람이래요, 제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알아주는 성향의 부모를 만나고 그렇게 그런 환경에서 자랐다면 저는 아마 좀 편안하지 않았을까. 네, 편안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뭐 이게 나쁘다, 틀리다, 잘못했다, 잘했다의 문제는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리고, 저희가 그래서 이런 민감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책이 나왔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책을 분명히 다뤄서 제 자신도 치유를 더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 분들 제 영상을 보시고 같이 힘내시자고 제가 이 책을 선정을 했습니다. 우선 먼저 이 책에는 민감함은 신이 주신 최고의 감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이 주신 최고의 감각이래요. 제가 왜 그런 거를 느끼냐면, 제가 약간 민감하고 예민하잖아요. 섬세해요. 굉장히 섬세해서 좋았던 부분은 뭐냐면, 사람들의 감정을 굉장히 잘 읽어내요.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사람들의 감정을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넘어가거나 쟤는 왜 저래? 그리고 받아들이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워하세요. 근데 저는 제가 이제 지금 의류 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저는 딱 사람을 딱 봤을 때 저 사람이 스타일을 딱 그냥 눈에 담겨요. 예를 들면 소개팅을 하러 가요. 저는 소개팅을 해본 적은 거의 없어요. 한두 번 정도? 근데 딱 그 스타일이 딱 예쁘신데, 의상을 딱 잘 입으셨는데 신발이 딱 눈에 거슬릴 때가 있어요. 신발이 굉장히 낡거나 아니면 스타일에 맞지 않는 컬러를 신고 왔다거나, 아니면 소재도, 그리고 스타일 자체도 맞지 않는 거 딱 신고 왔을 때 딱 눈에 거슬리더라고, 저는. 그런 걸 봤을 때, 친구가 예전에 그런 적이 있어요. 너는 어떻게 그런 게 금방 보이냐고. 참 독특하다고 이러는데, 그건 독특한 게 아니에요. 신이 주신 선물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의류 사업을 할 수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딱 컬러를 딱, 이제 동대문에 예전에 옷을 막 하러 가잖아요. 그럼 어떤 옷을 딱 컨택을 해. 딱 픽을 해요. 그러면 요거에 맞는 제가 옷 색깔을 딱 머릿속에 딱 나와요. 예를 들어서 보라 색깔, 보라 컬러도 따뜻한 보라가 있고 찬보라가 있고, 그리고 파스텔 보라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머릿속에 이 컬러와 매치가 되는 신발, 소품을 다 거기서 머릿속에 딱 그거를 배치를 딱 해버려요. 그러면 선택하기가 되게 좋아요. 이거는 여기에다 코디를 해서 이렇게 같이 팔아도 되겠구나. 그쵸? 고객들은 웬만하면 하나도 사시지만 전체적으로 코디할 거를 다 구입을 원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그랬을 때 나는 여기다 이렇게 코디를 해서 이렇게 판매를 하면 고객님들이 예쁘게 스타일을 내실 수가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딱 머릿속에 딱 그 배열을 하는 부분을 딱 봤을 때, 나는 왜 내가 이렇게 컬러가 이렇게 딱 생각이 나지? 근데 저는 처음에는 사람들이 왜 저기다 저렇게 저 컬러를 매치를 했을까? 이해가 안 갔어요. 근데 제가 다른 사람을 인정을 하는 것들을 훈련을 하면서, 옷에 관심 없는 사람들이 있구나. 내가 이거를 몰랐을 때, 저는 옛날에 역사에 되게 관심이 없었어요.
관심이 없어서 아무리 해도 들어오지 않는데 설민석 그 역사가 있잖아요. 강의하시는 분. 영화를 그 홍보할 때도 그 설민석 그분이 말씀하시는 걸 딱 들으면 이해가 딱 돼요. 여기서 딱 광경이 딱 펼쳐지고 흡입이 돼요. 집중이 되고. 근데 아무리 그래도 예전에는 막 역사 책을 보라고 해도 저희 언니가 맨날 그런 것도 보고 너는 왜 그런 걸 모르냐. 그리스 신화 같은 것도 잘 이해도 안 되고 그랬는데 저는 그만큼 이제 역사에 관심이 없었는데 제가 갖고 있는 그런 장점이나 노하우는 컬러감이었던 거예요. 컬러감, 그리고 그 사람을 좀 민감하게 섬세하게 읽어낼 수 있는 거. 그럼 저 같은 경우는 어떤 걸 할 수 있을까요? 그래요. 지금 하고 있는 패션 사업, 그리고 남들한테 스타일을 내줄 수 있는 스타일리스트, 그리고 남들의 감정을 읽어낼 수 있고 내가 그 감정을 건드려서 이 사람은 리드를 할 수 있고 이 사람이 원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만져줄 수 있는 심리 그 상담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그 사람들의 그런 것들을 알아내서 성향을 알아내서 그 사람들을 셀프 리더를 할 수 있게끔 리드를 할 수 있는 리더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컨설팅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런 환경에서 자랐는데 환경이 나쁘다 좋다의 문제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제가 갖고 있는 성향과 가족의 성향이 다른 것뿐이라고 했어요. 네, 여러분도 그러신 분들이 대부분이 그러실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가졌던 그런 어렸을 때의 그런 환경에서 제가 갖고 태어난 민감함으로 저는 내가 갖고 있는 장점을 자꾸 생각을 하게 됐어요. 단점이 장점이 될 수 있더라고요. 장점이 단점이 될 수 있더라고요. 어떤 환경에서는. 그게 제각각의 환경에서 내가 갖고 있는 이 어떤 컬러나 내가 갖고 있는 이런 옷을 어디에 어떤 환경에 놓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으세요? 저는 분명히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모르시는 거예요. 제가 한 3년 동안 개인 상담을 받고 부모 교육을 3년 동안 이제 다니면서 느낀 게 내 자신을 깨버리는 거, 내 자신을 바꾸는 거. 그래야지 세상이 변해요, 여러분.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내가 옳다병에 빠져있는 40, 50대, 60대, 70대, 70대 분들까지는 바꾸시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나 자신을 먼저 바꾸고자 하시는 분들은 연령에 관계없이 바뀝니다. 내가 그 안에서 다른 사람의 존재를 인정했을 때 다른 사람과의 나와의 관계가 유지가 되고, 하지만 이런 게 있어요. 고정관념이 굉장히 심하고 어떤 힘든 일을 겪지 않으시고 인생을 살으신 분들은요, 내가 이렇게 고르게 인생을 살았는데 내 자신이 왜 바뀌어야 돼? 옳다병이 더 강하게 뿌리 박혀 있어요. 그래서 답답함을 되게 많이 느낄 때도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 민감하시다고 해서 내가 나빠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부터 내려놓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한번 들어가기 전에 이 책에 대해서 한번 어떻게 쓰여졌는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책은요, 남들보다 민감하고 예민한 사람들을 위한 책이래요. 여러분 민감하시죠? 저는 이제 인정하기 시작했거든요. 한 몇 년 전부터 제 자신에 대해서 거부를 하는 걸 딱 내려놓자마자 난 예민해. 난 예민한 사람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생각하는 건 있어. 예민하다고 해서 나쁜 게 아니라 예민하다고 해서 그 사람을 건드리지 않아야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민한 사람들을 마구 집중 공략을 해요. 막 쑤셔대요. 그랬을 때 그냥 인정을 하시고 예민하니까 하지마. 나한테 이제 이렇게 대하지 마라고 딱 거부를 하셔야 합니다. 네. 자, 남들보다 민감한 사람들과 함께 생활하거나 일하거나 그들을 돌보는 가족, 친구, 상사, 심리치료자들을 위한 책이기도 합니다. 자, 이분은 목사래요. 그래서 심리치료사로서 많은 사람과 대화를 나누면서 남들보다 민감한 사람들이 자신의 성향에 대해 이해하고 파악하는 것이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수차례 확인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분의 강의를 듣거나 상담 치료 과정을 통해서 다른 민감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경험과 지식을 나누면서 큰 위안과 용기를 얻는다고 합니다. 네,
굉장히 많이 얻었대요. 제가 방송을 하면서 제가 제 남편한테도 얘기를 했지만, 자기야, 나는 방송하면서 나한테 힘을 주고 내가 조금 더 내 자신을 박차를 가하고 나를 리드할 수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그러면 다행이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도 상담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위안을 받는다고 하거든요. 여러분, 방송 이런 걸 찾아보는 이유가 뭘까요? 내가 그 부분이 아픈 거잖아요. 그리고 내가 그 부분이 필요하니까 그 니치에 의해서 영상을 찾는 거잖아요. 책도 마찬가지고, 그런 선배나 멘토를 찾는 것도 마찬가지고, 영상활동을 하는 것도 그건 거잖아요. 교회를 믿거나 저를 믿거나, 그쵸?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자신의 감정들을 달래주면서 내 자신을 사랑을 해주고 다독이면서 이렇게 생활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책은요, 내담자들과 수강생들이 남들보다 민감한 성향의 소유자로 살면서 경험한 생생한 증언이 실려 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분은요, 자신의 민감함을 받아들일 때 진정한 자기 자신의 모습으로 살아갈 자신감과 용기를 얻는 걸 목격했다고 합니다. 네, 저 자신도 그랬거든요. 내 자신을 거부할 때는 맨날 가족들하고 모여 있어도 맨날 여기가 전쟁인 거예요. 머릿속이 너무 예민해지는 거예요. 나는 오빠랑 언니랑 남동생이 하는 농담이 재미가 하나도 없어. 그냥 서로 그냥 그냥 지금은 이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같이 맞춰서도 이제 살고 하기 때문에 좀 덜한데, 예전에 제가 되게 민감하고 합류를 하지 못했을 때는 같이 있는 게 지옥 같았어요. 그들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제가 갖고 있는 원하는 것들하고의 코드가 맞지 않았던 건데, 그때는 제가 너무 자존감도 낮고 제가 너무 제 자신을 어떻게 인정을 해주지 못했기 때문에 힘들었던 것 뿐이에요. 지금은 제 자신 인정하고 그런가 보다, 성향이 그러니까 상관없어 이렇게 생각하니까 제가 전쟁을 끊임없이 했던 것들을 내려놓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좀 편안해진 거죠. 근데 지금 이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막 민감한 거를 굉장히 힘들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좌절하고 자존감을 더 다시 바닥으로 떨어뜨리고 하면서 힘드신 거죠. 그래서 이분은 이 책을 통해서 남들보다 민감한 성격 때문에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용기를 얻는 게 소망이래요. 네, 그래서 맨 뒤에, 요 책의 이제 맨 뒤에는 덴마크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덴마크에서 개발된 설문지가 실려 있대요. 이렇게 맨 끝이거든요. 당신은 얼마나 민감한 사람인가 해서 여기 설문지인데, 저도 지금 이제 나가서 일을 좀 하고 영상 찍고 일을 하고 들어와서 이 설문지를 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저는 일요일날 내일을 위해서 일을 조금 하고 들어와요. 네, 그래서 맨 뒤에도 이렇게 설문지가 나와 있고, 그리고 이 목록은 민감한 사람들이 좌절감에 빠졌을 때 자기 자신을 위로하고 새로운 영감을 얻고 도전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래요. 그래서 저도 진짜 이거 빨리 이따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남편도 같이 해봐야겠어요. 남편 맨날 저한테 막 놀리고 막 약 올리면서 맨날 장난치는데, 전 예전에 그런지도 모르고 맨날 속상해가지고 막 이랬는데, 지금은 이제 살다 보니까 다투기도 하면서 이제 서로에 대해서 알게 돼가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장난을 치고 그 사람이 편하기 때문에 저러는가 보다 하고 이해를 하니까 이제는 이거를 또 제가 이걸 딱 내면 자기가 이거 같이 하자면 싫어, 너나 해 막 이렇게 장난칠 것 같아요. 네, 근데 나중엔 꼭 한다는 거. 그게 저희 남편이 그게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꼭 해.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가정을 가지신 분들은 남편하고의 마음 맞추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제가 얼마 전에 5가지 사랑의 언어, 그것도 남편하고 같이 테스트를 했거든요. 처음에 안 한다고 장난으로 막 하는데, 그러면서 다시 진지하게 이제 했을 때 남편이 서서히 제가 원하고 제가 하고 있는
생활의 어떤 생각 이런 것들을 같이 맞춰주는 것들을 저도 발견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남편과 같이 소통하시고 이 책도 남편과 같이 해보시기를 권합니다. 네, 애인이 있다면 애인하고 같이 한번 해보세요. 애인이 없다면 혼자 해보시고 엄마나 아니면 가족들하고 해보셔도 좋을 듯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우선 심리치료가 필요하신 분들, 그리고 심리치료 훈련 분명 필요해요. 저는 일반 사람들이 하다못해 서울에 있는 제 친구가 되게 이제 회사를 초창기 멤버로 굉장히 키웠던 그 친구가 제 얘기를 듣고 예전과 사뭇 다른 저를 이제 느낀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도 저는 상담 치료나 이런 것들이 서로가 같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공감을 했고, 그리고 이게 병이 아니에요. 병이 아니고 심리치료는 그냥 감기와 같이 그냥 내과에 가듯이 심리 상담소를 가시면 되게 좋아요. 제가 천안에 그 부모교육센터가 있어요. 저희 소장님이 이동순 소장님이시라고 유튜브에 치시면 이동순의 엄마학교를 딱 치시면 나와요. 거기를 한번 추천을 해드립니다. 거기에는 1장부터 14장까지 엄마학교에 대해서 그 강의를 하신 내용이 나오는데 굉장히 저는 그 부분을 듣고도 도움이 됐거든요. 아, 내가 이랬어. 내가 이랬구나. 맞아. 내 얘기구나. 그걸 듣고 저는 상담을 시작을 했거든요. 네, 그랬을 때 이동순 소장님하고 내 큰 틀을 막 완전히 깨부셔 버렸고 엄청 힘들어요. 맨날 울면서 갖고 가기 싫고 가슴이 너무 아파가지고 막 가슴에 치기도 하고 그러면서 집중을 했어요, 상담에.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어느 정도의 그 소장님과의 상담이 끝났을 때 제 내면에 있는 섬세한 부분, 엄마처럼 보듬어 주실 그런 상담을 받고 싶었어요. 거기에 이동순 소장님 부인이신 센터장님이 계세요. 서정임 센터장님이 계시는데 서정임 센터장님이 저를 섬세하게 끌어안아 주시면서 저의 내면을 치유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 두 분한테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저처럼 이렇게 내 자신이 이렇게 내 자신의 감정을 추스리고 살아가기 힘드신 분들은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제가 이제 그 부분을 안내를 해드릴 수도 있고, 저 또한도 제가 해봤던 경험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자신 있게 여러분에게도 용기를 내시라고 하고 싶어요. 이거 그냥 상담은요, 치료하는 게 아니에요. 내 자신의 열병과 같은 것들을 열병 내리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자신을 지키면서 평생, 지금 100세대잖아요. 평생 살아갈 수 있는 자생력을 기르시라고 도움을 주는 거예요. 저는 제 자신을 경제적인 부분에서 뿐만이 아니라 정신적인 부분도 지켜내고 싶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통해서, 그리고 제가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여러분 성장하고 우리가 얼마나 풍요롭고 행복하게 살 건지 저는 기대가 되기 때문에 이 유튜브 방송이 너무 감사하고 좋아요. 네, 여러분 제가 센서티브 이 책 오늘 다시 또 방송 들어올 수 있으면 들어오고요. 이 책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얘기를 많이 드렸던 건 뭐냐면, 저는 제가 다른 유튜버들 이 책에 대해서 다루시는 걸 봤거든요. 공감이 되지 않는 게 되게 많아요. 그냥 읽는구나, 그냥 이 책에 대해서 그냥 하는구나. 제가 주신 민감함으로 저는 너무나 큰, 평생에 걸쳐서 너무나 큰 경험을 했고, 그리고 제가 가진 그런 노하우를 가지고 이렇게 녹여내듯이 저를 오픈하면서 책을 읽기 때문에 조금 더 다른 유튜브 영상을 찍고 싶었어요. 네, 그래서 좀 공감이 되는 그런 영상이었으면 좋겠기에 저는 제 얘기를 녹여내면서 하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공감이 가는 영상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저의 바람도 있지만, 제가 그렇다고 막 너무 잘한다 이거는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의 마음을 토닥여 줄 수 있는, 그리고 내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법을 저도 제 스스로 터득하고 알았기에 여러분에게 자신 있게 이 영상을 유튜브로 찍는 거예요. 네, 여러분 오늘도 강희지 채널 좋으셨으면 좋아요,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 네, 일요일 저녁 맛있는 거 드시고요. 네, 편안한 밤 되시고 내일 또 파이팅 넘치는 월요일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